잠깐만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긴장하는 건 12년 만이라서 그래요. 제발 살살 부탁드릴게요. 배관을 조이며 바짝 다가온 그 남자의 거친 숨결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순간 1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2년. 그 이후 제 시간은 늘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점검원으로 찾아온 그 남자가 땀 냄새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제 얼어붙은 세월을 단숨에 녹여버렸어요.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도 아들 같은 젊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또래의 평범한 점검 기사였을 뿐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박미정입니다. 오늘은 죽은 듯이 살아가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남자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은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 삶은 길게 이어진 정적 그 자체였어요. 아침이면 기계처럼 눈을 뜨고 텅 빈 부엌에서 대충 밥을 챙겨 먹고 낡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드는 하루. 그게 제 삶의 전부였죠.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 못해 정적이 너무 깊어 소름이 돋을 만큼 고요했어요. 가끔은 제 숨소리마저 낯설게 들릴 정도였거든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면 그 소리마저 끄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부엌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칙칙하고 새는 듯한 소리.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그 소리가 커져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가스 새는 거 아니야? 혼잣말을 내뱉으며 급히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부엌 배관에서 소리가 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이미 초조함이 묻어 있었죠. 상담원은 친절하게 내일 오전에 기사님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스 점검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 집에 온다는 게 12년 만에 처음이라 어색했나 봅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은 것 같아 찬물로 세수도 다시 했어요. 몇 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장인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단단히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모습은 평범했고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였지만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든든해 보였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는데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가스 점검 요청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장인호 씨는 좁은 배관 틈새로 몸을 구겨 넣더니 이리저리 배관을 살펴보며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드라이버가 돌아가는 소리. 그동안 숨막히도록 고요하던 제 집안에 오랜만에 들리는 낯선 기계음이었어요. 그 넓은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남편이 못하나 제대로 못 받고 허둥대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제 입에서 새어나온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던지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어요. 여기 패킹이 좀 낡았네요. 교체해 드릴게요.
장인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장인호 씨는 부품을 살피느라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부엌 여기저기를 서성이며 어색함을 달래고 있었죠.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까 하다가 괜히 방해만 될 것 같아 망설였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장인호 씨의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할 때마다 툭하면 다쳤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뭔가 프로다운 냄새가 났죠.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장인호 씨가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그때 제가 봤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들,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린 눈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장인호 씨가 허리를 펴며 몸을 돌리던 순간 테이블 모서리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팔꿈치로 쳐버렸어요. 쨍그랑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저와 장인호 씨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파편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그의 거친 손등을 스쳤어요. 찌린 놀랍도록 선명한 전류가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뛰어오르며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감각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더라?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 일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손 다치면 안 되죠. 장인호 씨는 단호하게 제 손을 막으며 직접 파편을 주워 담았어요. 제가 깰 걸 왜 부인께서 치우세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구나. 그 짧은 순간 저는 잊고 살았던 감각을 떠올렸어요. 12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느끼지 못했던 제 몸과 마음이 아주 작은 스침 하나에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장인호 씨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장인호 씨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어수선하게 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장인호 씨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12년 동안 얼음처럼 얼어붙었던 제 마음 한쪽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점검이 마무리되자 장인호 씨는 이제 소리 안 날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 말대로 배관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신 제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커서 걱정될 정도였어요. 점검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장인호 씨는 묵묵히 장비를 챙기고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남긴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장인호 씨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눈빛이 여전히 공기 속에 맴도는 듯 했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뭔가 허전한 기분. 이상했죠.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문득 장인호 씨의 손을 떠올렸어요.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감촉.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미정아, 정신 차려. 넌 과부고 그 사람도 일하러 온 거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 저는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낡은 지갑이었어요. 이게 뭐지? 열어보니 바로 어제 다녀간 장인호 씨의 지갑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저는 한참 동안 지갑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걸 돌려줘야 하는데 그건 곧 장인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면 남편 기일이 다가오는데 저는 지금 다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건 남편에게 미안한 일이었죠. 이건 아니야, 미정아, 정신 차려. 스스로 다그쳤지만 지갑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나서도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 지갑 생각만 났습니다. 장인호 씨가 지갑을 찾고 있을 텐데 얼마나 곤란할까. 신분증도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전화를 거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틀을 버텼지만 결국 저는 지갑을 꺼내 들고 명함 속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곧 장인호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저 박미정입니다. 어제 가스 점검 받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장인호 씨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집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행히 전화라 안 보이겠지만요. 아, 정말요? 어디 뒀나 했는데. 장인호 씨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받으러 갈까요? 아무 때나 좋아요. 저는 집에 있으니까요. 제 대답이 너무 빨랐나요? 뭔가 간절해 보였을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6시 반쯤 어떨까요? 좋아요. 저는 침착한 척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화장을 해야 하나? 12년 만에 처음 드는 생각들이었어요.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연한 립스틱 정도만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어둑해지더니 금세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과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치고 창밖은 마치 장막처럼 빗줄기로 가려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장인호 씨가 오지 못할까 마음을 졸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런 날씨에 오실까? 약속을 미루자고 하실까? 그런 생각에 괜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정확히 6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장인호 씨가 서 있었어요.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폭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예요. 저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다 주고 옷이라도 말리라며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칠 때까지 있다 가세요. 위험하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 유혹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드러난 거죠. 장인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색한 침묵을 대신 메워주었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사는 이야기 같은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상처를 꺼내 놓았어요. 저는 남편을 잃은 이야기, 그 후로 멈춰있던 시간들을 고백했습니다. 장인호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 딸과 단둘이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들려주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장인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거든요. 5년 전에.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랬나 봐요.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편안했던 이유가 밤이 깊어갔어요.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실 전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12년 동안 그냥 혼자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만 잘 키우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요즘에는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장인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요즘에는 혼자가 너무 외로워요. 특히 어제 부인 집에서 일하고 나서는 더욱.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인 걸까요? 저는 차를 내오다가 문득 장인호 씨의 손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박미정 씨 오늘 오길 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한 사람의 미정 씨로 불린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12년 동안 죽은 듯 지내던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저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해 보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조심스럽지만 오래 기다려온 듯 자연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미정 씨, 저 이상한 말 하나 해도 될까요? 장인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뭐든지요. 처음 뵌 순간부터 왠지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의 고백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제 집은 다시 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빗소리와 심장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인 따뜻한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58세든 68세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12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한 제 심장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